여러분 안녕하세요. 수학 과제 탐구,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학 과제 탐구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과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를 했고요. 자, 2020학년도 2학기 수학 과제 탐구 안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할게요. 일단 수행평가가 여러분 제일 궁금하잖아요. 수행평가.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뭐냐면 성적, 수학 과제 탐구 교과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죠? 어떻게 보면 수학 과제 탐구는 생기부 세특을 위한 교과다, 이렇게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기부 세특에 쓸만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성적을 변별을 안 하고 모두 다 A를 줄 수는 없어요. 그러한 평가는 잘못된 평가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요. 그래서 2학기 때는 두 가지로 좀 나눴습니다. 수학 연구 보고서 그리고 수리 논술 평가, 이렇게 나눴는데 수리 논술 평가는 말 그대로 변별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 1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A를 너무 많이 맞았었죠. B는 거의 없었고요. 아예 뭐 안 한 학생들은 C를 맞는 거고, 조금이라도 했으면 다 A를 맞았었습니다. 2학기 때도 완전 여러분들을 골탕 먹여가지고 A를 없애겠다, 이 말은 아니고 그래도 A, B, C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 평가를 좀 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수리 논술 평가가 좀 A, B, C로 나뉠 수 있는 그런 변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수학 연구 보고서다.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는데, 여러분들이 잘 써야지 생기부 세특에 좋은 자료로 올라갈 수 있겠죠. 근데 1학기 때 여러분들이 과제 해오는 걸 보니까 과도하게 자신의 진로와 연관을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일단 수학 과제 탐구는 자연과학 분야예요. 자연과학 분야. 근데 이게 인문사회 연구 분야가 돼버렸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. 수학 과제 탐구니까 주제는 수학이어야 돼요. 심지어 어떤 학생은 주제가 인문사회 교과와 관련됐어. 그런데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통계를 썼다고 해서 이거 수학이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인문사회과학 논문을 다 봐도요, 그 자신의 어떤 그 뭐 설문지라든지 설문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통계학적인 분석법을 다 씁니다. 뭐 회귀 분석이라든지 T 검증, 상관계수 분석, 아노바 분석, 이런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다 접근을 하는 거예요. 통계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수학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2학기 수학 연구 보고서를 쓸 때는 반드시 주제가 수학과 관련돼야 되는 거고요. 그 내용도 수학과 관련된 자연과학적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. 이거 수학 과제 탐구인데 여러분들 뭐 물리 내용을 써주고 화학 내용을 써주고 그럴 순 없잖아요. 어느 정도 연관을 시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건 수학이구나,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, 자기가 생명과학 쪽으로 하고 싶다고 수학 과제 탐구에다가 그걸 어필하는 건 아닙니다. 자기가 생명과학 쪽으로 가는데 입학사정관이 수학 과제 탐구에 수학적인 내용을 연구했다라는 게 적혀 있으면 입학사정관이 싫어하겠습니까? 아니면은 수학 과제 탐구에 생명과학적인 내용이 그게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? 물론 수학 과제 탐구 생기부에 생명과학 내용을 적어줄 수도 없지만 수학과제 탐구 과목에 생명과학 내용이 있는 건 더 이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예 2학기 때는 여러분들이 수학 연구 보고서를 쓸 때 그냥 누가 뭐라 해도 수학인 내용을 작성하길 바랍니다. 도대체 수학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? 자, 선생님이 말한 수학 연구 보고서는 세상에 없는 수학적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DBP야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학 관련 배운 극한이면 극한,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. 뭐 수렴, 발산 이런 게 될 수도 있잖아요. 또는 뭐 주제가 뭐 있겠습니까? 삼각비? 삼각함수? 뭐 이러한 키워드를 찾아서 논문을 한번 쭉 뽑아보세요. 그럼 논문을 다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 논문 키워드로 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지 전체적으로 그 선행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거를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냥
자신의 어떤 뭐 생각이라든지 어떤 자신만의 결론, 그게 선행 연구에 나와 있는 거라도 좋습니다. 어쨌든 자기화 과정만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수학 연구 보고서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. 물론 짜집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면서 다가 베끼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. 선행 연구 부분의 근거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물어볼 거예요. 물어볼 거기 때문에 묻는 게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 이거 베꼈어 안 베꼈어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 제출할 때 선행 연구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도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겁먹지 말고 목적은 여러분들 생기부 세특을 위한 거니까 잘 찾아보고, 어떤 케이스도 있었냐면 재작년에는 학생들이 이런 걸 했었어요. 자,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. 네, 이거 얼마로 갔습니까? 1로 수렴하죠.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봤어요. 뭐 증명하는 거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런 형식적 증명 말고 비형식적 증명을 했었어요. sin x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죠. 그러면 이 0 부근에서 y는 x 그래프를 딱 그려봐. 실제로 이 0 부근에서 값이 거의 똑같아요. 이런 거를 그림으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로 확인을 했었고, 엑셀 파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x랑 sin x랑 x 값이 점점 뭐 1부터 해가지고 0으로 가까이 가겠죠. 그러면 이게 데이터 값이 이렇게 막 나올 거 아니야. 근데 얘네가 거의 결과값이 같아진다라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기도 했고, 꼭 요것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코사인 부분도 했잖아. 코사인 부분 관련된 거는 1 코사인 x x제곱이 2분의 1인가? 맞는 것 같은데, 이거는 학생들이 어떤 거를 증명을 해봤냐면 코사인 x가 0 부근에서 0 근방에서 1 2분의 1 x제곱과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또 봤어요. 코사인 그래프 보면은 0 부근에서 1 요렇게 생겼잖아. 이렇게 가잖아. 0 부근에서만 보면 위로 볼록한 함수 모양이란 말이에요. 꼭지점이 1이고 위로 볼록하잖아요. 이거 보면은 꼭지점이 1이고 x제곱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입니다. 자, 이것과 0 부근에서 유사하다는 걸 통해서 이 식을 비형식적으로 증명하기도 했어요.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란 얘기입니다. 근데 꼭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성능 연구만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걔네들 가지고 자기화를 해서 자기만의 결론, 뭐 선행 연구에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론을 내면은 선생님은 수학 연구 보고서로 보겠습니다. 보고서 형식은 소논문 형식이 되겠습니다. 논문에 대한 형식은 선생님이 수업 중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지금 2학기 때 수학 과제 탐구 계획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. 2학기 때는 양경인 선생님께서 수업을 안 하세요. 많이 안타깝죠. 대신에 저랑 김태환 선생님이라고 남자 선생님이시고요. 키도 크고 엄청 잘생겼어요. 그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둘이서 수업을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, 아무튼 이 수학 과제 탐구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기부의 세특을 잘 써주기 위한 교과고, 대신에 평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된다. 이런 것만 충족이 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최대한 힘들지 않게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